고요한 지중해의 새벽, 짙은 안개가 해안선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아이들은 흙먼지 날리는 길에서 해맑게 웃으며 뛰어놉니다. 평화로운 일상, 그 익숙한 풍경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돛단배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상선이 아닙니다. 해적선입니다. 그것도 악명 높은 바르바리 해적선입니다. 그들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불길한 전조를 알립니다. 주민들은 그저 무심코 쳐다볼 뿐입니다. 설마 자신들에게 닥쳐올 비극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찰나의 순간 평화는 깨졌습니다. 해적선들은 마치 먹이를 덮치는 맹수처럼 해안가로 돌진합니다. 거친 파도 소리 사이로 기괴한 함성과 총성이 울려 퍼지고 검은 그림자들은 배에서 쏟아져 나와 마을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도망치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붙잡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여인들의 비명, 그리고 남자들의 절규가 새벽의 정적을 갈라놓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평화로웠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붙잡힌 사람들은 쇠사슬의 묵겹에 실려갑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끌려가는 걸까요? 과연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이 잔혹한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는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마을들이 실제로 겪었던 비극의 서막입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만 기억되곤 합니다. 특히 노예 무역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 무역하면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납치하여 신대륙으로 끌고 간 비극적인 역사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페이지를 조금 더 깊이 넘겨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수만 명의 백인들이 아프리카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인종과 국경을 넘어선 노예 무역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에 감춰진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백인 노예 무역의 잔혹하고도 가슴 아픈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7세기 지중해를 지배했던 악명 높은 바르바리 해적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해안에는 현재의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에 해당하는 지역에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던 이슬람 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지중해를 장악하고 유럽 상선들을 약탈하는 것은 물론 유럽 해안을 직접 습격하여 사람들을 납치해 노예로 팔아넘기는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바르바리 해적입니다. 그들의 활동 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해안은 물론 멀리 떨어진 영국, 아일랜드, 심지어 북대서양의 외딴 섬나라 아이슬란드까지 습격했습니다. 1627년 아이슬란드의 작은 섬 베스트만나이아르가 바르바리 해적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해적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수백 명의 주민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당시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바르바리 해적은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습격은 아이슬란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이들은 알제리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해적들에게 납치된 사람들은 주로 백인 유럽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아프리카의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 비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약 300년 동안 무려 100만 명에서 125만 명에 달하는 유럽인들이 바르바리 해적에게 납치되어 노예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당시 유럽 인구를 고려했을 때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당시 유럽 전체 인구가 약 1억 명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한 국가의 인구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바르바리 해적의 포로가 된 유럽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성들은
갤리선의 노예로 묶여 죽을 때까지 노를 젓거나 광산이나 건설 현장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끝없이 노를 젓는 갤리선 노예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등에 매질 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쉬거나 주춤하면 가차없이 채찍이 날아들었고 많은 이들이 과로와 굶주림 그리고 질병으로 쓰러져 바다에 버려지곤 했습니다. 여성들은 하렘의 노예가 되거나 부유한 이슬람 가정의 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어린이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강제로 헤어져 팔려나갔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군인이 되거나 하렘의 내시가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가혹한 노동, 굶주림, 질병, 그리고 끝없는 폭력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자유를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일부는 가족이나 교회의 도움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잊혔고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그들의 귀환을 기다리다가 결국 절망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바르바리 해적에 의한 백인 노예 무역은 유럽 사회에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해적들의 약탈을 막기 위해 고심했지만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바르바리 해적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국가들이 해적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자국 상선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굴욕적인 현실은 유럽 열강들에게 북아프리카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바로 스페인의 대문호 미겔 데 세르반테스입니다. 돈키호테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세르반테스 역시 바르바리 해적의 희생자였습니다. 1575년 그는 나폴리에서 스페인으로 귀국하던 중 바르바리 해적에게 납치되어 알제리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배가 공격받던 그 순간의 공포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총성과 칼날이 번뜩이는 아수라장 속에서 자신과 동료들이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잡혀갔는지, 그리고 낯선 이슬람 선원들의 잔혹한 눈빛 속에서 얼마나 큰 절망을 느꼈는지. 세르반테스는 무려 5년 동안 알제리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4차례나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그의 탈출 시도는 매번 비참한 실패로 끝났고 그럴 때마다 더욱 잔혹한 형벌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매질과 고문은 기본이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극한의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마침내 가족과 트리니타리오 수도회의 도움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그는 스페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노예 생활의 고통과 기억은 그의 삶과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작품 돈키호테에도 당시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특히 알제리 포로 이야기는 그의 노예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으로 당시 백인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학적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바르바리 해적에 의한 백인 노예 무역은 단순히 북아프리카 지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노예 무역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오래된 악습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로마, 그리스 등 모든 고대 문명에서 노예는 존재했습니다. 노예는 전쟁포로, 부채 노예, 혹은 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형벌의 일종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노예 무역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무슬림 세계를 중심으로 한 노예 무역은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이슬람 노예 무역은 서기 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130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과 유럽인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해안을 따라 노예 무역을 오랫동안 지속했습니다. 잔지바르, 몬바사 등 동아프리카의 항구 도시들은 노예 무역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아프리카인들은 중동, 인도, 심지어 멀리 중국까지 팔려나갔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노예는 주로 군인, 하인, 광부, 그리고 여성의 경우 하렘의 성노예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이슬람 제국에서는
외지에서 온 노예 병사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맘루크라고 불리며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군사력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맘루크는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에서 강력한 왕조를 세우기도 했으며 십자군 전쟁 당시 서양 군대에 맞서 승리를 거두는 등 이슬람 세계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본래 노예 신분이었지만 군사적 재능과 충성도를 인정받아 높은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특이한 사례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노예 제도의 본질적인 잔혹성을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노예는 언제나 소유물이었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매매의 대상이었으며 주인의 의지에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었습니다. 크림 칸국의 노예 무역도 백인 노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크림 칸국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 반도에 위치했던 타타르족의 국가였습니다. 이들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동유럽, 특히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과 러시아를 주기적으로 습격하여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납치해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의 습격은 스테페의 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잔인하고 대규모였습니다. 말을 탄 타타르 전사들은 동유럽 평원을 휩쓸며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쇠사슬로 묶어 크림 반도로 끌고 갔습니다. 흑해 연안의 카파는 당시 가장 큰 노예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노예로 팔려나간 백인들은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이슬람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젊고 건강한 남성들은 노동력으로, 여성들은 하렘으로, 어린이들은 군인이나 하인으로 팔려갔습니다. 이들의 노예 무역은 동유럽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럽의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러시아와 폴란드의 문학 작품에는 타타르족의 습격과 노예, 사냥에 대한 공포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노예 무역은 인종이나 피부색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류의 보편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노예 무역은 특정 인종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서양 노예 무역 때문입니다. 15세기 후반 포르투갈인들이 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하면서 흑인 노예 무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신대륙에 사탕수수, 담배, 면화 농장을 건설하면서 값싼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프리카 흑인들이 대규모로 신대륙으로 끌려갔습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은 약 400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1,200만 명에서 1,500만 명에 달하는 아프리카인들이 강제로 이주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잔혹한 운송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미들 패시지라고 불리는 대서양 횡단 노예선은 그야말로 움직이는 지옥이었습니다. 좁고 비좁은 선실에 수백 명의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었고 질병과 굶주림,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닥은 오물과 피로 뒤덮여 있었고 악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절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옥 같은 환경에서 항해 기간 동안 평균 15%에 달하는 노예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아무렇게나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와 잔혹성 때문에 대서양 노예 무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을 노예화하는 제도가 독립 이전부터 남북전쟁이 끝날 때까지 존재했습니다. 1619년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흑인 노예 20명이 처음으로 거래된 이후 신대륙의 농업, 경제 발전에 따라 노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면화 재배량 증가와 함께 남부 지역의 흑인 노예 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목화밭에서 일하는 노예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침부터 밤까지 끝없이 목화를 따야 했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부리면 가차없는 매질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강제로 해체되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남북전쟁은 바로 이 노예 제도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남부연합은 노예 제도의 유지를 주장했고 북부연방은 노예 해방을 외쳤습니다. 이 전쟁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내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865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과 수정. 헌법 제13조에 의해 전국적으로 노예 제도가 영원히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예 제도 폐지가 곧바로 흑인들의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종차별과 편견은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 남아 흑인들의 삶을 억압했습니다. 이렇듯 노예 무역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인간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인 노예, 흑인 노예, 그리고 동양인 노예에 이르기까지 노예 제도는 인류의 문명과 함께 존재해왔던 잔혹한 그림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종, 종교,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픈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노예 제도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판 노예 제도는 인신매매, 강제노동, 아동 착취, 성착취 등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 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들은 취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납치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아동노동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곳곳에서 만연하여 어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을 이용한 강제노동이나 착취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판 노예 제도는 과거의 노예 제도와는 형태를 달리하지만 그 본질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짓밟는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대판 노예 제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인류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공존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노예 무역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잔혹함과 동시에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노예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